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함에 따라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다이어트 시 매크로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이전 강의에서 다뤘듯이 총 섭취 칼로리에서 5에서 8%를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칼로리를 감하는 것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칼로리, 탄수 15, 지방 5, 지방 10, 탄수 25. 150칼로리, 탄수 15, 지방 10, 탄수 25, 지방 5, 지방 15, 탄수 40. 200칼로리, 탄수 25, 지방 10, 탄수 40, 지방 5, 지방 20, 탄수 50.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이어트 초반에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몇 주간 체중이 빠르게 감량합니다. 이는 수분, 위장무게, 글리코겐의 양 때문이기에 너무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커팅 초반에는 체중이 빠르게 빠지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체중이 적게 빠지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반면 다이어트와 동시에 야채나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면 위장에 잔류하는 음식이 있기에 오히려 체중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뱃살이 빨리 빠진다. 1번과 마찬가지로 위장이 줄었기에 뱃살의 둘레가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상복부에서 두드러질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허기짐이 안 느껴진다. 다이어트 시 과일이나 야채를 더 챙겨 먹으며 오히려 배가 부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아직까지 허기짐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네 번째,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체내 글리코겐이 아직 충분하기에 퍼포먼스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중반에 느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체중은 꾸준히 줄어들 것이나 그 감량폭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위장무게, 물, 글리코겐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체중이 빠졌지만 중반부터는 체중이 빠지는 것은 지방이 빠지는 것이기에 체중 감량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체중 감량폭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지방이 20% 이상인 경우 복부의 전면부에서 체지방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체지방이 10에서 20%일 땐 상복부의 지방이 주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이어감에 있어서 점차 하복부까지 빠질 것입니다. 네 번째, 체지방이 10% 이하일 땐 하복부가 줄어들 것이다. 10% 이하라면 상부나 중부에서의 체지방 감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복부 하부와 등 하부에서 체지방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면부에서의 체지방 차이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슴과 팔, 다리의 두께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근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의 몸에서는 신체 어디에든 지방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겨드랑이 위쪽이든 무릎 뒤든 어딘가에는요. 그렇게 그 지방이 빠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허기짐이 조금씩 느껴질 것이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밥을 먹는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어지고 평소에는 관심이 1도 없었던 음식도 맛있어집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끝물에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다. 이미 다이어트 중반부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기에 몸이 좋아지는 것 그 자체에 의해 기분이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신경질적이게 될 수도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변에 티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인스타, 페북, 유튜브 속 모든 몸짱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욕이 줄어든다. 호르몬의 변화로 성욕이 줄어들 것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배고플 것이다.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을 것이고 밥을 먹은 직후에도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항상 매크로에 맞춰 식사를 진행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끼니 수를 줄여 4끼에서 3끼로 바꾸는 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훈련은 더 고될 것이고 땀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시 훈련 방법을 바꾸려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 진행하는 훈련 방법 그대로 이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배고픔과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시 배고픔과 피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허기짐의 경우엔 결국 여러분 개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허기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다이어트 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5일간은 식단을 했으면서 주말 2일간은 치팅.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5일 식단과 주말 이틀간 치팅.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도 모르게 치팅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을 현재 식단에서 찾습니다. 현재 평일에 먹는 식단이 너무 적거나 지속 가능한 식단이 아니기에 주말에 그렇게 미친듯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평일에 섭취 칼로리를 더 늘리고 주말에도 식단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피로도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다이어트를 진행함에 따라 훈련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피로도가 쌓이면 당연히 스트렝스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근손실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중 감량폭을 더 줄여서 조금씩 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의 주당 목표가 0.5%였다면 섭취 칼로리를 늘려서 주당 체중 감량폭을 0.3%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시 훈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훈련은 다이어트 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진행함에도 평상시 드는 무게나 볼륨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 절대로 훈련 스타일을 바꾸지 마세요. 다이어트 시 특히 벤치프레스의 중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도 안전하게 최대한 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상상을 하며 그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시 매크로는 총 섭취 칼로리에서 5에서 8%를 줄이는 방법이 좋다. 두 번째, 처음 몇 주간 체중이 빠르게 감량한다. 이는 수분, 위장 무게, 글리코겐의 양 때문이기에 너무 당황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뱃살이 빨리 빠진다. 네 번째, 생각보다 허기짐이 안 느껴진다. 다섯 번째,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 중반에는 체중이 꾸준히 줄어드나 그 감량폭은 줄어든다. 일곱 번째, 체지방이 20% 이상인 경우 복부의 전면부에서 체지방 감소가 일어난다. 여덟 번째, 체지방이 10에서 20%일 땐 상복부의 지방이 주로 빠질 것이다. 아홉 번째, 체지방이 10% 이하일 땐 복부 하부가 줄어들 것이다. 열 번째, 가슴과 팔, 다리의 두께가 줄어들 것이다. 11번째, 허기짐이 조금씩 느껴질 것이다. 12번째, 다이어트 끝물에 경험하는 것 중 가장 첫 번째는 힘들다는 것이다. 13번째, 성욕이 줄어든다. 14번째, 항상 배고플 것이다. 15번째, 훈련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